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6일 화요일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예스24가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산업은 결국에 이제 온라인 서점 산업, 도서 유통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및 이 유통 부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서점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이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서 산업이 이제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연이나 뭐 영화 같은 티켓,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매나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엔터 사업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엔터 사업 부분들이 지난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좀 나타냈지만,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을 때 또 이런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됐을 때 이런 엔터 사업 부분들이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사업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 사업 부분들은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이제 웹소설이나 뭐 코믹 뭐 이런 이제 부분들,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책 들고 다니면서 많이 안 보죠.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사업 부분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안에 이 회사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한 기업의 지분의 가치가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의 가치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1.97%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재는 1.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68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올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상장을 앞두고 있고 정확한 IPO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관사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장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상장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하반기 정도에 상장이 될 것이다 정도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현재 얼마 정도로 평가받냐면 한 30조 원 정도로 장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 거래소 말고 장외 시장에서 한 30조 원 정도 평가를 받는데, 30조 원일 때 1.4%, 30조 원의 1.4%면 지분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대충 고민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한 4,200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30조에서 더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 지분의 가치도 같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장될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들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예스24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준으로 한 30조 원 정도 평가를 했을 때 지분의 가치가 4,200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예스24의 지분의 가치가, 예스24의 시가총액이 2,683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주가의 재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시기가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하는 그런 이제 시점,
시기가 임박했을 때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재평가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한번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작년 이제 8월달, 9월달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라선 이후에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예스24의 기준 핵심 기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바로 12,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5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이 종목이 급등 나오다가 눌러줄 때도 12,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섰고 이후에 다시 내려올 때도 12,5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섰고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끝없이 계속해서 내리는데 12,500원에서 하락이 멈춰졌고 반등을 주고 재차 눌러줄 때도 역시나 12,500원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하락이 멈춰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 12,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기준 가격이다. 이 종목이 흐름이 계속해서 살아나느냐 12,500원을 기점으로 돌아서 나가면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깨지고 내려와서 흘러내리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될 거고요. 지난해 12월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이제 12월달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이 자리를 보면 그동안에 한 3, 4개월 정도를 이런 이제 흐름으로 온 거죠. 한 3, 4개월 정도를 그동안에 이제 12월 고점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시점에서의 주가의 특징은 뭐냐면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아요. 하락은 깊은데 반등은 짧아요. 하락은 깊은데 반등은 짧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매매를 보통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이 추세선 하단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요.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죠.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좀 짧게 풀어가는 게 좋은데 대신에 이 흐름을 벗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또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흐름들이 어디서 멈췄냐면 역시나 12,500원이죠. 12,500원에서 이 하락 흐름들이 멈췄고 돌아서면서 추세 전환을 해놨습니다. 하락에서 새로운 추세로 지금 방향을 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가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서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발돋움하는데 발판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예스24는 14,000원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00원을 근처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인다 그러면 이제 18,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로는 18,000원, 아래로는 최대 12,500원인데 이거는 뭐 지금 저기까지 가면 답이 없고요. 지금은 1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18,000원 이상으로 넘어서는 사태가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스24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18,000원대가 기술적인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의 흐름들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고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죠. 최근에 이제 뭐 크래프톤 상장이다 뭐다 해서 크래프톤 관련주들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또 신고가 쓰고 있죠. 좀 쉬었다가 신고가 쓰고 있고 그다음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크래프톤 관련주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해 급등 나온 다음에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하고 나서 연속된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한번 그렇게 또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작년에 한번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이후에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카오뱅크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오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아직 넘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1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또 추세 전환의 기점을 마련했고 또 새로운 하나의 발판을 또 마련한 거죠. 1차적인 지지 라인.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이제 14,000원이고 2차적인 지지 라인이 12,500원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14,000원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거고 이거 무너지면 12,500원이 지지 라인인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무너뜨리면은 차트는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오늘 한 2%, 2.5% 정도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만 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래 없이 그냥 주가만 가격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24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직까지는 5일선이 살아있고 11선 또한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상승세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은 저는 이제 1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좀 터치하거나 또는 재돌파나 이런 시도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제 11선만 안 깨지면 돼요. 5일선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1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세가 꺾였다 안 꺾였다의 기준은 저는 11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선을 종가상으로 지켜내기만 한다면 주가는 여전히 힘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소 오늘 2% 3% 빠진다고 해서 이 지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결국에 가격과 기술적인 흐름만 매일매일 변할 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S24를 밑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스24를 밑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물론 상장되거나 상장될 시점에는 이제 주가가 빠지겠지만 주가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흔들거리겠지만 상장 전까지는 이게 이제 핵심 재료인데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결국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선작용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좀 즐기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려와서 14,000원에 온다면 그때 가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거나 그게 아니라면 18,000원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흐름에서 전고점 돌파 국면에서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위로는 18,000원이 저항이고 14,000원이 지지 라인인데 딱 중앙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전략을 짜기에는 다소 좀 지났죠. 지난 상황이 되겠고 결국에는 돌파되는 걸 보고 또는 내려와서 조정받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속에서 이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시면서 전고점 18,000원대의 돌파 여부가 이번 상승을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